심층 취재 쌍심지 12번째 시간입니다. 한강변이나 공원을 가보면 전동 휠로 구분되는 다양한 기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자전거나 킥보드에서 발전된 형태들인데요. 이 장치들 대부분이 모호한 규제 속에서 불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 쌍심지 카메라가 포착했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진 요즘, 레저 생활도 스마트 시대가 열렸다.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전기 자전거 등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빌리티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종류도 다양한 데다 쉬운 조작법으로 사용이 간편해 최근 1년 사이 그 수요가 10배 이상 급증했다.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충전만 하면 유지비 부담이 적은 것도 인기의 요인이다. 일부 제품의 경우 휴대도 가능해 출퇴근족에게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매일 전동휠을 이용해 출퇴근 중인 20대 직장인 민경준 씨. 수준급의 실력이지만 돌발 상황에 대비해 안전장비부터 챙기는 것은 기본이다.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 운전자의 무게중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바퀴의 움직임이 자유로울 뿐 아니라 전기 배터리도 한 번 충전하면 20-30km는 거뜬하게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몇 년 전 전동휠을 처음 접한 이후 출퇴근 이동수단으로 애용해왔다. 일단 집에서 출근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전동휠이 이제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거든요. 그래갖고 교통비 절감도 효과도 있어서 이제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도를 주행하다 경찰을 만나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이런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용 이동수단은 인도나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모빌은 50cc 미만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따라서 법규상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는 필수, 헬멧 같은 보호 장구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인도나 자전거 전용 도로를 주행할 경우 불법이며, 인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히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한강공원의 경우 그 제재가 더 심하다. 실제로 한강공원에서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해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이 경우 사실상 모두 과태료 대상. 2013년 5월 서울시가 제정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17조에 따르면 바퀴가 있는 동력 장치를 이용해 차도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 도로에서는 크게 제한은 아직 없는 걸로, 제재가 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한강 쪽은 특히나 걸리면은 거의 지금 벌금 5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제재가 많이 좀 심합니다. 서울시가 조례로 한강공원 내 통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홍보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들의 혼란만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한강공원을 전동 모빌을 타고 1시간가량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돌아다녀 봤다. 하지만 단속을 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의회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사실상 도로나 공원, 인도를 이렇게 활보하고 다니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시민의 안전,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에 비해서 법이나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이라서요. 좀 안타깝습니다. 한편 국토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이런 전동기기가 차도를 달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전조등이나 방향 지시등도 없고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도로 운행에 부적합하다는 것.
사용하기에 적합한 자동차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그 개인형 이동 수단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그렇고 그다음 정부에서도 세심히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모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동차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이제 차도에서 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보도에서 타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런 전동 제품들이 일반 도로 위를 달리는 것도 문제다. 보통 20km 내외의 속도만 낼 수 있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 이용자 자신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자전거 도로는 물론 인도와 차도 어디로도 갈 수 없도록 이용자들의 발을 묶어버린 셈이다. 때문에 스마트 모빌리티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제일 좀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들이 이 제품을 이제 어디에서 타야 되냐, 뭐 차도에서 타야 되냐, 인도에서 타야 되냐, 그다음에 뭐 이제 보험 적용이 되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이 아직까지 좀 국내 법규가 완전히 정해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어떤 이 차도에서 타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차도에서 이 제품을 타기에는 좀 속도가 자동차의 속도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기 자전거의 경우 면허 없이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법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빌리티 중 이제야 제도 개선에 한 걸음을 뗐을 뿐이다. 이대로 계속 우왕좌왕하다가는 스마트 모빌리티는 결국 도로 위 무법자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이제 개정된 걸 보니까 이제 패스 방식만 전기 자전거로 인정이 되고 그에 이제 킥보드 같이 스로틀 방식은 이제 인정이 안 되고 아직 별도의 오토바이처럼 이제 오토바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같이 이제 킥보드도 조만간 같이 개정해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킥보드는 그런 개정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킥보드도 저희도 이제 타다 보면은 저희에 맞는 개정안이 나올 거라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법 체계상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 가장 큰 피해는 이용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네, 이렇게 새로운 탈 것에 대해서 아직 어떤 식으로 구분할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탓에 많은 국민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래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튜디오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신 정경일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전거도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분류 자체가 지금 없는 거죠? 네, 이제 법적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기술 발달로 이렇게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법이 아직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전동 휠 뭐 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네. 혹시 이제 관련돼서 이렇게 이렇게 변호를 하시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호칭을 하게 되나요? 예, 이게 사실 명칭이 어떻게 보면 뭐 스마트 모빌리티, 퍼스널 모빌리티, 뭐 전동휠 다양합니다. 네. 그렇지만 법적으로 이제 분류를 굳이 한다면 그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보통 이제 스쿠터, 보통 사람들이 아는 건 스쿠터를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범주가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가 그 범주에 들어가니까 면허도 필요하고 뭐 도로 갓길로 진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과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게 보통 저희가 오토바이라고 알고 있는 그 기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 기계의 경우에는 사실 자전거하고도 또 다르게 분류가 돼서 네. 무조건 차도로만 다녀야 되고 네. 공원에 진입할 수 없고 이런 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그 스마트 모빌리티 같은 것들이 모두 다 그런 규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범주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규제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국내는 그렇다면 이제 이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네. 하셨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이제 저속 차량으로 분류를 하고 이제 지정 차로에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이나 뭐 면허, 그리고 차량 등록 등 세부적인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2륜 모터 자전거, 뭐 3륜 모터 자전거, 3륜차, 가벼운 4륜차 등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해서 뭐 승차 정원 그리고 지정차로 운행 등에 대해서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외국 같은 다른 외국 이제 중동 그 아랍에미리트 그 아부다비에서 그리고 또 두바이에서는 오히려 규정 자체가 엄격한데 공원 외에서는 타지 못하게 하고 또는 쇼핑몰에서도 못하게 그런 식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 한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흡합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탈 수 있는 곳, 그렇지 못하는 곳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들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에서는 네. 국내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이거에 앞서서 전기 자전거를 놓고 또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또 전기 자전거도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페달식이 있고 스로틀링식이 있어서 이제 페달식은 직접 이제 페달을 밟아서 진행하는데 전기의 힘을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스로틀링식이라고 해서 이제 버튼으로 이제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전기 자전거이지만 또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통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그 입법 예고안에 따른다면 뭐 6개월 후 그러니까 9월 달부터는 페달식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전거 전용 도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제품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속도로 달릴 수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사고라든가 위험이 발생했을 때 안전한가라는 부분들을 갖고 규제나 규정들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먼저 그런 세부적인 규정도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이제 뭐 스마트 모빌리티, 뭐 퍼스널 모빌리티, 전동휠 이런 용어 자체도 혼선이 있고 용어 자체도 정리가 안 되니까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취급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는 별도로 독립된 규정으로 이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운행 속도라든가 아니면 작동 방식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달리 면허 요건도 완화하고 뭐 지정 도로도 달리 평가하고 또 뭐 안전모나 이런 인도에 대해서 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면허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같은 경우는 사실 면허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하시는 분들 사실 대부분이 면허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부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면허가 없다라는 것도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면허 없이 탄 걸로 되기 때문에 뭐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취급이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 규정상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가다 보니까 그런 거고 한강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용이 불가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마찬가지로 이것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러니까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해석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세분화해야 되는데 세분화하지 못하니까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을 시켜버리고 그러면 또 이제 오토바이는 못 들어가니까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 이제 뭐 스마트 모빌리티도 못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좀 현실과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서울에서 이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가장 많을 텐데 서울시 어떤 조례에 대한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이제 바퀴가 달린 동력 장치는 뭐냐 차도 위에는 출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현실을 본다면 여기 대해서 대업차도 많고 여기서 사용하시는 분도 많고 뭐 자전거 전용 도로에도 타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뭐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제 법에서 그런 걸 즉각 반영해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불리는 이런 그 이동 수단에 대해서 법과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타는 사람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을 지적하는 시선도 많다. 일부 이용자 중 조작이 서툴거나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사고로 크게 다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행 중 사고의 경우 타박상과 골절상 비율이 높았다. 때문에 안전을 위해 헬멧과 보호대는 꼭 착용하고 지나치게 속도를 내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그게 좀 위험하죠. 아무래도 이게 속도가
뭐 많이 나가는 것들은 뭐 20km 이상 30km가 넘어가는 것들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뭐 부딪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위험이 많겠죠. 스마트 모빌리티의 인기가 높아지며 대여 서비스 이용자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 대여점에서는 제품 대여 시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헬멧 등 안전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제품 사용에 대한 기본 주의 사항과 타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 제품이 탑승하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면 바로바로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은데 오히려 이제 너무 쉽다 보니까 방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안전교육을 시켜드리는 편이고요. 하지만 불명확한 법적 지위로 인해 대여 과정에서도 안전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 대여 약관을 보면 사고에 대해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손해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항목이 눈에 띈다.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이 어렵다는 뜻이다. 이제 번호판이 없다. 그게 선언되지 않으면 뭐 킥보드나 전동 자전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고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되어서 보험 상품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제품들을 판매하는 업체들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법적 규정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에 발목이 잡히다 보면 이대로 확산이 주춤해질 수도 있다는 것. 지금 그 정부 쪽에서는 그 법안이 없으니까 유추해석해서 뭐 제품을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보고 저거는 일반 도로 주행을 해야 된다. 자전거 도로조차도 갈 수 없고 인도에서 탈 수 없다. 시속 20km밖에 안 되는 기계 가지고 도로를 나가게 되면 나머지 그 서울 시내 같은 경우 차가 엄청 막히는데 평일도 그걸 다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거 타고 계신 분조차도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나라 도로의 속도가 굉장히 간선 중심으로 높은 데들이 많아서 위협을 느끼는데요. 이런 이동기기들이 사실 간선도로에서 타기에 적합한 건 아니고 어느 나라도 그걸 간선 기능에서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근거리 우리 교통수단이라고 얘기하는 짧게 타는 거기 때문에 자기 집 주변이나 뭐 직장 주변이나 이렇게 해서 속도가 높지 않은 도로 내지는 고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탄다면 그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떠오른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한 이용을 위해 이용자들의 안전의식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합리적인 개선이 선행됐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국내에서도 스마트 모빌리티의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련법 아래에서 지원과 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전과 신성장 동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을지도 모른다. 네, 변호사님,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사실 사고의 위험성도 그만큼 높아질 거고요. 대부분은 충돌에 의한 사고가 많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사고들이 있습니까? 사고를 본다면 외국에서 이제 6세 아이가 이제 전동휠을 타다가 차와 부딪혀서 사망한 사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차대차 사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본다면 이제 횡단보도를, 그러니까 파란불에 보행자 신호에 건너다가 신호 위반하는 버스와 부딪혀서 사고가 난 경우, 이거는 또 엄밀히 말한다면 보행자와 차 사고가 아니라 이제 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 위반한 차와 부딪히는 차대차 사고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도로 이제 운행을 하다가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이런 경우에도 차대 사람대의 사고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11대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 보도 침범 사고입니다. 11대 중과실에 들어가고 사고가 나면 무조건 차에 적용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될 텐데 그러면 이게 차에 준해서 적용이 되면 이와 관련한 보험 상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 그 보험 상품이 현실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 상품이 먼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개념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제품도 워낙 다양하고 또 이제 법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개념 정리도 안 되어 있고 뭐 세부 항목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품이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니까 뭐 사고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 안전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통계도 제대로 안 나오니까 보험사 측에서도 뭐 제대로 된 상품을 현실적으로 못 내놓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다시 정의가 안 돼 있다라는 쪽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최근에는 보면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를 대여해주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예. 그럼 그 업체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네. 대여를 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대여를 할 때 보험에 가입한 대여업체도 있지만 가입 안 한 대여업체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그 운행자가 그러면 모든 네.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되는 건가요? 보통 거기서 동의서라고 보통 받는데 거기에서 뭐 사고에 대해서는 대여업체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동의서를 받고 운행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그 렌트카 업체 같은 경우는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보험이 의무화되어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이 현재의 스마트 모빌리티 대여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의무 규정조차 없다 네, 이런 맞습니다. 상황이신 거죠. 예. 신종 영업이라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보험 가입에 대해서 뭐 어떤 의무 조항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 든다 하더라도 렌트카 같은 경우는 차량 보험이라고 이미 보험이 특정돼 있어서 그 보험에 가입하면 되지만 이런 뭐 대여업체 같은 경우에는 특정된 보험이 아니라 뭐 그냥 본인 그 배상 책임 이런 식으로만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11대 중과실 사고에 들어간다라고 네. 지적을 하셨거든요. 네. 그럼 실제로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보통 현실적으로 승용차로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그 형사처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 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현실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수사기관에서도 그 승용차와 같이 처벌하지는 않고 이제 뭐 기소유예라든가 그 형량에 있어서는 약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대처를 해야지 좋을까요? 일단 본인 스스로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 났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되고 이제 그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 권리와 재미를 볼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의무는 아직 제도가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손해는 이용자가 고스란히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단순한 그 레저 기구가 아니라 하나의 차를 운전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네. 그런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이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신중한 자세 또 안전 장구를 잘 갖추는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도움 말씀에 정경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30년) 전쯤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백투더퓨처를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에 나왔던 다양한 장치 중 호버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공중부양 스케이트보드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이 호버보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국내 법이나 제도는 이를 뒤따르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은 자동차뿐인 현행 체계,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어려운 말 외에도 바퀴가 달린 다양한 탈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제도를 한 발 앞서 준비하는 제도로 바꿔야만 이 호버보드가 영화를 벗어나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There's no combination of words I could put on the back of a postcard. No song that I could sing, but I can try for your heart. And our dreams, and they are made out of real things, like a shoebox of photographs with sepia tone loving. Love is the answer, at least for most of the questions in my heart, like why are we here and where do we go, and how come it's so hard. It's not always easy, and sometimes life can be deceiving.